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총력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이번엔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고 여당은 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또 한 번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대구에서 막판 비례대표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현경아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구 도심의 달구벌 대종 앞에서 유권자를 향해 큰 절을 올립니다. 잘못하면 더 아프게 꾸짖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당장 지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저희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대구시 당사에서 야당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무소속 후보와 경쟁하는 일부 격전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도 드러납니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승부는 내일 투표에 달려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대구에서 막판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는 보수 텃밭 대구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느 지역과 다르지 않다며 영남이 결심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바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남이 바뀌는 결심을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정치적 면에서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나라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총력 유세전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이번 총선 대구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 최저였고 경북 역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실제 본투표에서도 이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층의 표심과 연령대별 투표율이 접전 지역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대구. 10년 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조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을까? 20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21대 총선 때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꼴찌였던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서 전국 7위로 올라선 겁니다. 이처럼 저조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야는 이번 총선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걸 두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본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 결집의 결과로, 민주당은 정권 심판 여론의 반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경상과 대구 중남구의 경우 접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층 표심의 양방이 판세를 가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60대 이상도 소위 386 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수는 맞지만 옛날보다 훨씬 희석된 보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보수층이 훨씬 넓어졌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슈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번 총선 전국 유권자의 32%가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층 비중이 큰 점도 선거구마다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공약해봤자 그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그래서 특별히 공약 같은 거는 잘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번복과 낙하산 논란에 20, 30대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크게 정치에 관심이 있진 않아서 그냥 공약 보고 그 벽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그냥 저랑 관련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공약이다 하면 뽑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대구 경북의 이번 총선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 만한 이슈가 부족해 선거 초반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 잡음이 불거진 선거구에서는 막판 과열 혼탁 양상으로 치달았고 야권의 정권 심판론과 조국 혁신당 바람에 맞서 여당은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을 정리했습니다. 야권 연대 후보들은 일당 독점 대신 다양한 정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망쳐놓은 사람들이 대구를 다시 이루겠다는 말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망쳐놓은 대구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당은 이른바 2조 심판론으로 맞서며 보수 텃밭 지키기에 주력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수의 성진 대구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애국 보수 세력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정 정당 일색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정책과 공약, 인물 대결은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선거구에선 과열 혼탁 양상이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유세차에 난입하고 선거운동원이 다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여당의 공천 잡음은 상호 비방전으로 이어졌고 내려꽂기 공천에 대한 반발 속에 대구 중랑구 여당 후보 캠프에는 당선 축하 화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여당과 무소속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한 경산에선 선거법을 어겼다며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진흙탕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접전 지역인 경산과 대구 중랑구에 화력을 집중하며 보수 세결집에 나섰고 민주당은 투표를 통해 잘못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혁신당은 선거 첫날과 마지막 날 대구에서 바람몰이를 하며 비례대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댄스 챌린지 영상을 SNS에 올려 수백만 조회수를 이끌어내는가 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권자를 만나는 후보들까지 곳곳에 등장한 이색 선거운동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볼거리였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보수 세결집으로 요약되는 열전 13일. 대구 경북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김영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거대 양당 대표들도 대구 경북을 잇따라 방문해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총선 TK 지역에 대한 두 당의 선거 전략과 핵심 의제가 이들의 현장 발언에 녹아 있는데요. 양당 대표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대구가 가진 이 저항정신, 구국정신이 반드시 깨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대구 경북이 다시 지금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지역을 발전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찍어주니까. 그래서 대구가 한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대구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서 범죄자들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을, 대구 경북의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냈다고 서로를 칭찬하게 되시길 바라십니까? 정치 세력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십시오. 경쟁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주권의 주체인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권력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중석에서 아니면 사이드라인에 앉아 계실 때가 아닙니다. 내려와서 직접 선수로 주인공으로 뛰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총선 레이더 순서입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실제 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 판세 분석해드립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먼저 가장 궁금한 것이 막판 판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체로 민주당이 앞서간다는 판세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반등하는 추세, 또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하면서 위기감에 따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되고 본 투표일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된 투표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31.28%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를 기록했는데 이걸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느 쪽에 유리 불리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30대, 40대 투표율이 높고 하이트 칼라 투표율이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이번 선거의 특징은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모두 결집하는 그런 선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전투표를 기록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만큼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호남의 경우에는 전남, 전북, 광주의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면서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고,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유권자의 성향은 대체로 본 투표일 날 선거를 하겠다,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더욱 높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네, 이른바 보수의 텃밭인 대구 TK에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북 경산입니다. 이 지역은 최경환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국민의힘 조지현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선거 막판에 최종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손에 땀을 쥐는, 하지만 또 막판 추세를 보면은 국민의힘 결집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지역의 성격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표가 다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테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로 투표율을 꼽잖아요. 투표율이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인가요?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지난 4년 전 2020년 총선에서도 20대와 30대 투표율보다는 60대, 70대 이상의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의석수 예측을 할 때 선거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대별 투표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모든 연령대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투표율, 세대별 투표율이 똑같다라고 보고 결과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대냐, 40대냐, 60대냐, 세대별 투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선거법 관련 고발 건수는 대구 8건, 경북은 3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후보자는 대구 1명, 경북은 4명입니다.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고소, 고발이 잇따르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계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상북도는 산불과 전쟁을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2년 전 울진 산불처럼 과거 선거가 있던 해에 대형 산불이 잦았던 만큼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긴장감 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헬기가 경북 지역 상공을 돌며 작은 불씨나 연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계경보 속에 경북도청 산불상황실은 22개 시군과 신속한 대응 체제를 이미 구축했습니다. 또 감시원 2,500여 명과 감시 카메라 200여 대, 그리고 감시탑 253곳을 활용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다 산불 전문 예방과 특수진화대 3,400여 명과 헬기 37대로 대응 태세도 갖췄습니다.
불법 소각 건절을 위하여 우리 도와 시군 읍면동 공무원으로 3중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밀착 단속 중입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소각을 하게 되며 무관정 원칙을 적용해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경북에서 3, 4월에만 연평균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해마다 산림 91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할 정도로 이맘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 투표일은 등산과 영농행위 등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일 되면은 어르신들이 집을 비우고 소각 행위를 하시다가 그냥 투표한다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투표일은 또 조심을 더 해야 됩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사상 최악의 울진 산불처럼 과거 선거가 있던 해에 대형 산불이 잦았던 만큼 경북은 지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 차단에 나섰습니다. TBC 정서욱입니다. TBC가 집중 보도한 울진군 골프장 민간 위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진경찰서는 골프장 민간 위탁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한 혐의로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등에게 무료 골프 이용권이 나눠져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수익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 관련해 2021년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몰아주기와 허위 계약 의혹이 불거졌고 클럽하우스 완공 전에 골프장 영업을 해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구 인역 열사 계승 사업회는 사구 통일 열사 49주기 추모제를 열고 대구시의 박정희 우상화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업회는 동대구역의 박정희 동상을 지켜볼 인혁당 유족들의 피눈물을 생각해보라면서 반인권적 독재에 침묵하고 업적만을 찬양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은 유신 정권 당시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출신 도예종, 여정남 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튿날인 1975년 4월 9일 사형이 집행된 사건으로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내일 총선 개표가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대구경찰청은 비상근무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해 투표소 순찰을 강화하고 무장경찰관을 투입해 투표함 회송에 나섭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도 소방력을 총동원해 소방관 서장 중심으로 24시간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마. 나를 믿고 있다면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 선거일인 내일은 아침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대구와 상주 6도, 경주 4도, 청송 0도에 그치겠고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이나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올라 포근하겠고요. 대구는 오늘보다 4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의 공기가 다른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은 강풍특보 발효 중이고요. 경북 동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출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9도, 한낮에는 19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김천과 고령 5도, 예천 4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안동과 의성은 내일 아침 3도, 영주 2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영덕과 포항은 한낮에 16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엔 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